본 강의에서 예제로 만드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의 중요한 기능인 레이어의 개념과 활용 방법, 텍스트의 사용법과 활용법, 스마트 레이어의 이해와 적용, 브러쉬 사용법과 활용법,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과 활용법을 익히게 되며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카드를 만들게 됩니다.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포토샵의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꼭 익히셔야 하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중급이나 고급 기능을 익히실 때도 훨씬 쉽게 적응하실 수 있으며, 이미 포토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을 하시면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뉴 파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포토, 프린트,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용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포토라든지 프린트용 또는 웹용, 모바일용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웹용으로 만드실 거다 하면 웹을 누르시고요. 해당 사이즈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거나 또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같이 카드를 만들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세로가 길죠. 보통 문자나 SNS로 카드 같은 것들을 보냈을 때 스마트폰을 눕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세로로 긴 사이즈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모바일 누르시게 되면 주로 아이폰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올 프리셋 눌러주게 되면 안드로이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상대편 스마트폰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 안드로이드 1080으로 잡으면 거의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아트보드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반드시 꺼주도록 하세요. 이 아트보드는 인쇄할 때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같이 화면으로만 보는 것을 만들 경우에는 아트보드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건 꼭 꺼주시는 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세로로 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긴 모양이고요. 만약에 가로로 긴 사이즈를 만들겠다 하시면 이렇게 가로로 긴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세로로 긴 사이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보던 화면이 나오죠? 스마트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레이어의 개념과 활용, 또 텍스트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이 화면은 좀 불편하죠? 일단 가로가 긴 사이즈로 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 다시 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웹을 누르시고요. 1366768 이거 하나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트보드 똑같이 끄시고요.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화면으로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 단축키 몇 가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화면이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데, 자, 여기서 키보드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고요.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떨 때 쓸까요? 도화지가 굉장히 커서 안 보이는 구역이 있을 때 손바닥 키를 누르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돋보기 있습니다. 이거 확대하는 거죠. 확대. 축소할 때는 Alt 키 누르면 안쪽이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클릭하면 축소가 되겠죠. 자, 이때 이쪽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스크롤 움직이지 마시고요. 손바닥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보이지 않은 부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 도화지를 이 워크스페이스에 딱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손바닥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오픈합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 가서 제가 저장해 놓은 사진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하나 들어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에 탭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퍼센테지가 나오게 돼요. 지금 이 사진은 원래 사진 사이즈의 16.7%고요. 자, 지금 우리가 요거는 도화지를 하나 새로 꺼낸 거예요. 이 도화지는 원래 도화지 사이즈의 63.3% 사이즈입니다.
자, 이걸 원래 사이즈를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커서 이거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사진 자체를 축소한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작게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원래 사진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씨 안 보일 때 돋보기로 확대해서 본다고 그 글씨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죠. 원래 글씨는 그대로 있고 보이는 것만 커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게 보인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보이는 것만 작아지는 겁니다. 지금 금방 연 사진을 여기 있는 새로 만든 도화지로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연 사진으로 온 다음 이 사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포토샵은 뭔가 하나 하려면 무조건 선택이 돼야 돼요. 자, 그게 여기 툴 팔레트에 있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 선택 툴과 이동 툴, 무브 툴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사진 중에 여기 있는 나무 부분을 다른 도화지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나무라고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모르죠. 그래서 어디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고 복사해서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그러면 먼저 선택된 건 어떻게 돼요? 해제되죠. 없어지죠. 자, 그 다음 바닥에 한번 클릭해도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단축키가 컨트롤 D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D 선택하고 해제, 컨트롤 D. 자, 그 다음 이 사진 전체를 가져가 볼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갈 건데 이것도 귀찮죠? 자, 이런 것도 단축키 쓰면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컨트롤 A. A는 all의 약자가 되겠죠. 전체를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복사해야 되겠어요.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에 컨트롤 V. 자, 간단하죠? 자,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이게 다 보이는데 여기는 어떻죠? 일부분밖에 안 보여요. 자, 축소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해서 가져오면 플러스 나오죠? 확대. 자, Alt 키 누르면 축소. 자, 이렇게 축소를 해도 나머지 부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은 이 공간이에요. 이게 도화지 사이즈고요. 나머지는 이 나머지 공간 어두운 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나머지 부분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이 사진의 나머지가 보이려면 축소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 보면 원래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지금. 그렇죠? 자, 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돋보기하고는 달라요. 자, 여기 있는 도화지는 실제 도화지가 있는 거죠. 그 위에 사진을 얹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진이 너무 크니까 이 안에 집어넣으려면 사진을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돋보기나 이런 걸로 줄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사진을 줄이는 겁니다. 자, 마우스를 여기 있는 코너 부분에 가져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들이 다 나와요. 이거를 바운딩 박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클릭, 드래그해서 줄이고요. 자, 그럼 벗어나네요. 잡고 움직입니다. 자, 또 클릭, 드래그해서 줄이고요. 또 잡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가져다 놓고 이렇게 확대를 시키게 되겠죠. 자, 근처에 가면 붙어요. 턱, 턱. 스냅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근처에 가면 붙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이즈를 줄였을 때는 반드시 더블 클릭해서 확정을 시켜야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 돋보기 옆에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다시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겠죠. 더블 클릭. 자, 그러면 공간이 남죠? 당연히 남겠죠. 왜냐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이 구역만 가져가야 되겠어요. 자, 이 선택이 이미 돼 있죠. 선택 해제해 볼게요. 컨트롤 D. 자, 그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 여기로 가져옵니다. 컨트롤 V. 자, 이것도 크네요. 그죠? 이것도 좀 줄여야겠습니다. 바운딩 박스죠? 이동 툴로 바운딩 박스 잡고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도 하나 놔볼게요. 자, 됐습니다.
확정, 더블 클릭했어요. 자, 그 다음 레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가 안 보이실 경우 윈도우에 가시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체크해 주시면 레이어가 나오게 돼요. 자, 이 탭 부분을 잡고 움직이시면 원하는 데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자,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 도화지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얹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책상이 하나 있고요. 이 위에 우리가 작업할 도화지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지금 복사해서 하나 얹은 거죠. 자, 이게 레이어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새로운 new 파일로 도화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얹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사진을 하나 열어서 전체를 복사해서 가져왔죠. 자, 이 사진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 위에다 하나 얹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얹으면 당연히 이 바닥에 있는 도화지와 이 위에 얹은 사진은 서로 떠 있겠죠. 자, 만약에 이 뒤에다 풀칠을 해서 붙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얹어놨을 경우에는 이 사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실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까 지금 한 것처럼 조그만 사이즈를 복사를 해서 또 가져와서 위에다가 지금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에 얹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먼저 얹었죠? 자, 이걸 먼저 얹었죠. 1번. 그 다음 이걸 두 번째 얹었죠. 2번.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얹은 게 어디 올라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레이어 복잡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중간 공간은 떠 있는 거죠, 지금. 이 위에 순차적으로 얹혀 있는 겁니다. 먼저 얹은 순서대로 차례 얹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큰 사진을 움직이겠다 한다면, 자, 여기 있는 이동 툴, 움직일 때는 항상 이동 툴이죠. 자, 이걸로 해당 레이어 선택하고 움직여주면 내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걸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또 잡고 움직일 수가 있죠. 자, 미리 선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바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이걸 움직일 거다 하면 컴퓨터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 움직일 거야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운딩 박스가 생기네요. 자, 이동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거 움직여야겠어. 이거 얘기를 해주고 또 움직이는 거죠. 간단하게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레이어에는 오페시티라는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투명도라고 불러요. 지금은 오페시티가 100%죠. 불투명도 100%예요. 전혀 투명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슬라이드 바를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투명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투명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레이어마다 다 투명도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투명도 조절을 해주게 되면 해당 레이어가 투명하게 돼서 멋진 효과를 또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오페시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얘를 투명도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레이어 1번을 투명도를 주면 바닥에 뭐가 보일까요? 바닥에 있는 도화지가 보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필요 없어요. 이 부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잡고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휴지통에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워지죠? 필요 없는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레이어 기능을 알아봤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카드 만드는 예제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팔레트에 보시면 T라고 써있는 툴이 보입니다. 이게 텍스트를 쓰는 툴이 되겠어요. 자, 이걸 타입 툴이라고 부릅니다. 자, 타입 툴 선택하고요. 이 마우스를 도화지 위로 가져오게 되면 I자 커서가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게 됩니다. 자, 드래그가 아니고 그냥 클릭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텍스트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건 아무 의미는 없고요. 그냥 텍스트가 써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는 워드 쓰는 것처럼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중앙으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무슨 툴이죠? 이동 툴이죠. 자, 툴 팔레트에서 이동 툴 선택을 하고요.
자,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배경에 있는 컬러 때문에 이 글씨가 제대로 안 보여요. 글씨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레이어 배웠죠? 자, 레이어에 가볼게요. 자,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글씨를 썼더니 타입 레이어가 하나 생기게 되죠. 자, 이거는 글씨만 쓰는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이 타입 레이어에는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선택을 해서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글씨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글씨는 항상 이동 툴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 타입 레이어에 레이어 아이콘이 보여요. 그렇죠?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워드나 HWP 쓸 때처럼 이렇게 긁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긁으면 상단에 컨트롤 패널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이 컨트롤 패널에 글씨 사이즈, 폰트, 컬러를 지정을 해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컬러를 찍고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 팔레트에 보시면 우측에 있는 이 막대가 컬러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좌측에 있는 것들은 그 해당 컬러의 원색, 그 색의 어두운 색, 그 다음에 그 색의 밝은 색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컬러를 쭉 가져와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 OK 합니다. 그러면 컬러가 하얀색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 커서 깜빡이죠. 자, 다시 클릭 드래그 한 다음 이번에는 폰트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이 폰트 옆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고요. 누르면 여러 가지 폰트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그 해당 폰트의 종류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걸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레귤러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 볼드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체는 레귤러만 지원을 하네요. 자, 그 다음 옆에 사이즈 조절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이렇게 일일이 찍어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 아이콘 모양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손가락 양 옆에 화살표가 나오죠. 클릭 드래그해서 확대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이동 툴 누르고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과 같이 이렇게 글씨에 대해서 변형을 할 때는 항상 타입 툴로 변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전과 같이 레이어에서 여기 있는 T자를 더블 클릭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알아서 타입 툴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글씨를 썼는데 배경이 복잡하니까 글씨가 잘 티가 안 나네요. 자, 그러면 일단 배경 있는 그림을 좀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보시게 되면 이 레이어 좌측에 눈 모양이 나오죠. 자, 이게 눈인데요. 자, 이거를 끄게 되면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지게 됩니다. 안 보이죠? 자, 그랬더니 글씨도 안 보이죠? 그 이유는 뭐죠? 글씨 컬러를 아까 뭘로 지정했죠? 화이트. 자,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글씨를 블랙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블랙은 이 부분이죠. 어떤 컬러가 선택되든지 간에 완전히 어두워지면 블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컬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블랙은 무조건 좌측 하단에 붙여서 끌어주시면 블랙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씨를 하나 썼습니다. 자, 여기에 글씨를 이어서 쓸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타입 툴 선택하고요. 이 글씨 써 있는 곳 위로 커서를 가져가게 되면 자, I자 커서 옆에 점선 박스 나오던 게 없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글씨를 변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점선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자, 어떻게 돼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겨버리죠.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렇게 I자 커서 옆에 점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무조건 레이어가 새로 생기는 거고요. 자, 그게 없이 I자 커서만 보일 경우에는 기존 텍스트를 변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이거 작업하실 때 잘못 누르셔서 계속 텍스트 레이어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거 일단 지울게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다시 텍스트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글씨를 써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그냥 글씨가 써지는 거고요. 이 바탕에다가 한번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손을 띄지 않아요. 마우스에 손을 띄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선택 툴로 박스를 그리듯이 이렇게 박스가 나와요. 자, 이때는 글씨가 써지는 구역을 한정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씨가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고 글씨가 이 구역 안에만 써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대신 바깥쪽까지 글씨를 쓰려면 그때는 쓸 수가 없어요. 이 구역을 미리 정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데 또 옮겨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써진 글씨 보시면 이상한 글씨가 써 있죠. 자, 이것은 포토샵에서 여기 글씨 써진다라고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을 그냥 나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바꾸실 때는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글씨로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때 글씨가 지금 중앙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상단 컨트롤 패널에 또 보시게 되면 중앙 정렬이 나오게 되죠. 여기 누르시면 좌측 정렬, 여기 누르시면 우측 정렬, 이런 식으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뭐 HWP나 워드 같은 거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항상 기억하실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당하는 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텍스트 다 쓰고 이동할 때는 이동 툴, 글씨에 대해서 바꾸고자 할 때는 타입 툴. 하지만 글씨가 써졌을 때 이 선택 툴로 해당하는 부분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툴, 글씨를 쓸 때는 선택 툴과는 상관없고 이동 툴로만 이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레이어와 그 다음 텍스트를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카드 같은 것들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아까 만들어 놓은 도화지 있죠? 휴대폰 사이즈에 맞춰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그림을 얹어 볼까요? 자, 또 하나 파일을 열어 볼게요. 자, 오픈 하신 다음에 자, 요거 가져와 볼게요. 열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A 잊지 않으셨죠? 컨트롤 C 하신 다음 자, 여기 오셔서 컨트롤 V 붙이세요. 너무 크죠? 자, 또 줄일게요. 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 또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자,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도화지에 딱 맞추다 보니까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죠.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치시켰습니다. 자, 더블 클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글씨 쓰시면 되죠. 자,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에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써지게 됩니다. 자, 요거 이동을 해 놓을게요. 중앙으로 이동 툴로 이동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타입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글씨 써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요. 중앙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글씨 색을 바꿔주도록 할까요?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 컬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배경 컬러와 좀 구별이 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선택했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고요. 배치 잡습니다. 자, 그런데 쓰고 보니까 글씨 사이 간격이 너무 가깝네요. 자, 이 줄 간격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자, 그것은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컨트롤 패널 없어졌죠? 자, 어디 있을까요? 다시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나오게 되죠. 자, 이 컨트롤 패널은 이렇게 긁은 상태여야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긁지 않아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가시면 캐릭터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글씨에 대한 조절은 모두 들어가 있는 패널이 되겠어요. 자,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캐릭터의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자, 이 컨트롤 패널은 긁은 곳만 변형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클릭해서 색을 바꿔주면 여기만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다 바꾸려면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글씨 전체를 바꾸고자 할 때는 구태여 위에 있는 컨트롤 패널을 이용하지 않아도 캐릭터 패널을 이용하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동 툴 눌러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타임 레이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서 여기 있는 글씨가 다 선택됐다고 보여지게 되죠. 자, 이때 여기서 변형을 해주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죠.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구태여 타입 툴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캐릭터 패널이 열려 있을 때는 레이어만 선택을 해주고 변형을 해주면 그대로 전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훨씬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컬러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글씨 색을 바꿔주시면 전체가 바뀌게 되겠죠. 오케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캐릭터 패널이 열렸을 때는 아까 컨트롤 패널 위창에서 보이지 않던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행간, 줄과 줄 사이 간격, 자간, 글씨와 글씨 사이 간격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는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화살표 양옆에 나오고 클릭 드래그해서 변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글씨 간격도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글씨 사이즈도 약간 키워줄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 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주면 어때요? 간단하게 이렇게 카드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간단한 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브러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를 쓰고 그림을 얻는 것 외에 내가 직접 뭔가 그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브러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빈 도화지 하나 또 열어볼게요. 자, 여기 필요 없어요. 이제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려주죠. 자, 지금 우리가 눈 가려놨던 거 하나 있죠. 그죠? 이것도 필요 없으면 버려줍니다. 자, 브러쉬로 뭔가 그림을 그릴 텐데요. 자, 이 툴 팔레트에 보시면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 브러쉬라고 나오죠. 지금 펜슬로 돼 있죠. 이 툴들을 보면 우측 하단 부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부메뉴가 있습니다.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부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전에 사용했던 툴이 여기에 떠 있게 돼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하려면 이걸 누르고 기다렸다가 열고 브러쉬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모양이 바뀌었죠. 자,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식으로 칠해지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게 브러쉬고요. 컬러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게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고요. 이것은 배경색, 백그라운드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뀌었죠? 자, 이제 칠하면 이 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언제든지 원하는 컬러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만들었는데 지우고 싶어요.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브러쉬를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여기 지우개가 있습니다. 자, 지우개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워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 전체를 지워야 한다 할 경우 브러쉬를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선택 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체를 지우겠다 하고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고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주시게 되면 자, 그때 어떤 색으로 지워질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죠. 자, 그러면 이 색으로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바닥에 있는 색으로 지울 거예요. 이것은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부릅니다. 배경색. 자, 이걸 누르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워지게 되겠죠. 자, 선택 해제 뭐였죠? 컨트롤 D.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로 색을 칠하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브러쉬로 칠을 했어요. 나는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로 옮기고 싶은 거죠. 자, 이동 툴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도화지가 하나 있고요. 그 위에 그림을 가져다 이렇게 얹었잖아요. 레이어로.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기존에 있는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칠해진 거죠? 바닥 도화지에 칠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붓으로 여기에 이렇게 칠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칠해진 부분을 아래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죠. 그건 불가능해요. 도화지를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도화지 움직인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도화지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자, 나는 여기에 칠해진 부분만 움직이고 싶은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에 이런 그림을 얻는 게 아니고요. 자, 투명 셀로판지를 하나 얻는 거예요. 투명 셀로판지 아시죠? 아크릴판, 투명한 아크릴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브러쉬로 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도화지 위에 이 아크릴판을 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도화지가 있고요. 그 위에 아크릴판이 있고 이 아크릴판 위에 칠이 돼 있으니까 자, 이 아크릴판을 움직이면 이 도화지하고 상관없이 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자, 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크릴판 위에 색을 칠하려면 새로운 투명 아크릴판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자, 원래 그림이 있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거를 그냥 컬러 복사해서 와서 얹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어딘가에서 들고 온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나를 투명 아크릴판을 얹어야 되는 거죠. 자, 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면 아래쪽에 플러스라고 하나 있습니다. 하얀색 테두리 안에 플러스 있죠? 투명 아크릴판 하나 얹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격자 무늬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투명한 아크릴판을 하나 얹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레이어 아이콘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여기 우측에 줄 4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패널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썸네일 사이즈라고 나오죠? 썸네일 사이즈가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좀 키워볼게요. 더 키워볼까요? 오케이. 커졌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보시기가 쉽겠죠? 자, 지금 우리가 바닥에 칠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칠하지 않고 투명 아크릴판 위에다가 칠할게요. 자, 브러쉬로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동 툴로 요걸 잡고 움직여요. 어때요? 되죠? 하지만 이거는 어떻죠? 이거는 못 움직이죠. 이거는 도화지에 아예 써진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이렇게 아크릴판 위에 쓴 것은 움직일 수가 있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필요 없으면 아까 같이 똑같이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지울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기본 도화지예요. 이걸 지워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대로 놔두고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선택 툴로 선택을 한 다음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워주는 거죠. 오케이. 선택 해제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브러쉬로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브러쉬 선택하면 아까 우리가 타입 툴 쓸 때처럼 컨트롤 패널에 여러 가지 조절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브러쉬 팔레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누르시면 브러쉬라고 나오죠. 이 브러쉬를 열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타입 툴에 대한 자세한 조정을 할 때 나오는 캐릭터 팔레트 같이 이렇게 팔레트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있어요? 사이즈.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요. 자,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그리고요. 자, 사이즈를 변형할 수가 있죠? 원하는 대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지금 금방 한 명령 취소.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C 하면 취소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브러쉬에 보시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자, 눌러보시면 제너럴 브러쉬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닫아보시고 드라이 미디어 브러쉬 하면 또 이런 모양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칠해주면 이렇게 무슨 파스텔, 크레용, 물감, 수채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토샵에서. 우리는 그거 그대로 가져다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손글씨 같이 그런 효과도 내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한번 써볼까요? 예, 이렇게 썼어요. 어때요? 마치 파스텔로 일부러 쓴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손글씨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써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대신 마우스로는 이렇게 쓰기 힘들죠? 자, 그래서 디지타이저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하죠? 예전엔 디지타이저도 굉장히 고가였는데 요즘은 디지타이저도 작은 거는 저렴한 가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손글씨 같은 걸로 만든 걸 보낼 수가 있어요.
자, 디지타이저로 검색을 해봤어요. 보시면 다양하게 있죠? 펜으로 종이에 쓰듯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큰 거는 비쌉니다. 자, 하지만 간단하게 연습하고 이 정도 만드시는 거는 저렴한 거 구입해서 이용하셔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전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손글씨도 이용을 해서 카드 같은 것도 보내고 디자인도 간단하게 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텍스트, 브러쉬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쭉 알아봤어요. 그 다음은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로 글자가 움직이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안부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도화지를 만들 때 뉴 파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모바일 들어가셔서 안드로이드 폰 사이즈를 기준으로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를 이용을 해서 보낼 경우에 이렇게 세로가 길지 않고 1:1 사이즈도 많이들 보내죠. 자, 이번엔 1:1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아트보드 끈 다음, 자, 가로와 세로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죠. 자, 지금 가로 1080, 세로 1920이 되겠습니다. 1920은 이제 화질이 굉장히 좋겠죠. 자, 우리는 1080 사이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 사진을 얹어 볼게요. 파일에서 오픈 하시고요. 자, 계절상 이런 사진을 하나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요. 사이즈를 좀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좀 옮겨주겠어요.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됐죠. 자, 이제 여기다 텍스트를 쓸 텐데요. 레이어 창을 일단 꺼내야 되겠죠. 윈도우에서 레이어 들어가서 창을 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엔 툴 팔레트에서 타입 툴을 누르고 도화지에 한번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이제 윈도우에서 캐릭터 팔레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폰트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배경 사진에 맞는 사이즈로 적당히 조절해서 위치를 잡으시고요. 서체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체 버튼 누르시고 견본에 있는 서체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서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서체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너무 길죠? 자, 아래쪽으로 엔터를 쳐서 좀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타입 툴 누르시고요. 원하는 부분 엔터 쳐서 아랫줄로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아랫줄로 전부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사이즈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글씨가 너무 크죠? 사이즈를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여줘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줄 간격이 너무 넓죠? 좀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조정값들은 먼저 번에 했던 것들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138포인트로 아주 넓어진 상태죠. 이런 것들은 다 일일이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컬러도 바꿔줄까요? 자, 이 캐릭터 팔레트에서 조절을 하실 때 지금 툴이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는 타입 툴로 이렇게 커서가 찍혀진 상태에서 컬러를 조정하면 이 해당 부분만 조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이동 툴, 무브 툴을 선택을 하고 바꿔주셔야 전체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하얀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한 장짜리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배경 사진과 안쪽에 있는 글씨의 서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 배경 사진 잘 골라 보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을 이용하면 좀 더 의미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지컷으로 된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도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죠. 복잡한 거는 안 되겠지만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포토샵에서 만들 수 있고요.
자, 복잡한 애니메이션은 포토샵에서 만들게 되면 용량도 커지고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것만 이용을 하시면 포토샵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죠. 타임라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된 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여기에 얹혀질 모든 물체들을 미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쓰고 배경을 얹어주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얹어준 상태에서 이 타임라인 윈도우를 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이라고 나오죠. 자, 눌러보시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비디오 타임라인이 있고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한 장씩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전부 이어서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이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때는 뭐 여기에 공이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한 장 한 장씩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고 비디오 타임라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긴 타임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이 0초부터 쭉 가서 1초, 2초, 3초, 4초, 5초까지 기본 길이가 5초로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중간에 15F, 15F 이런 것들은 전부 프레임이 되겠어요. 지금 기본 애니메이션 값은 초당 30프레임이에요. 이 1초를 30개로 나눈 거죠. 그 하나하나가 지나가게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초를 나눈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자, 사이즈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여기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워크스페이스에 딱 맞춰줍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방법은 키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글씨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쭉 지나가서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글씨가 움직이려면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키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키프레임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가 언제부터 움직일 건지 지정을 해주고요. 자, 언제까지 어디로 움직일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체가 이 위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영상이 처음 시작할 때 0초 시작할 때부터 움직여서 5초 동안 움직일 거예요. 자, 5초 동안 움직일 텐데 0초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0초에 키프레임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헷갈리니까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키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포토샵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움직이는 건 어디서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0초부터 움직일 것이다. 자, 그래서 5초까지 얘가 쭉 진행을 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5초에 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5초에는 위치를 잡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0초부터 5초까지 중간 과정은 포토샵에서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0초에 여기에 위치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주고요. 5초에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주고 여기에 위치 잡아주게 되면 중간은 얘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키프레임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이 글씨가 완전히 내려와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겠죠. 자, 그 다음 중간 과정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움직임이 끝나는 곳, 그곳이 중요합니다. 이게 키프레임이 되는 거죠. 여기에 키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텍스트를 지금 이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과정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끔.
원리만 알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이 파란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포인트가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라는 건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 2초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데 1시간짜리 영화인데 지금 30분째 보고 있어요. 그러면 30분 위치를 보고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0초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게 항상 작업이 되는 위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를 이쪽에서 찾으세요. 자, 여기 있는 글씨를 이용을 할 거죠. 이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Transform, Opacity, Style, Text Wrap 이런 4가지 메뉴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 그 앞에 보면 자,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스톱워치 누르죠? 그 스톱워치 모양입니다. 자, 이 스톱워치를 누르면 키프레임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0초 부분에 키프레임을 생성할게요. 스톱워치 누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노란색 마른 목걸이 하나 생겼죠? 자, 이 위치에 지금 현재 이 텍스트는 어디 있을 건지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잡고 클릭해서 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할게요. 쭉 내려줍니다. 여기까지 내릴게요. 자, 안 보일 때까지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움직일 거죠? 5초까지 움직일 거죠? 쭉 가져오세요. 5초. 5초에 왔어요. 자, 왔죠? 자, 이 끝까지 쭉 잡아당긴 다음에 이제 얘가 어디 있을지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자, 또 잡고 Shift 누르고 올리세요. 자, 이걸 잡고 올려야 되는데 자, 이게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이 화면 밖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클릭을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일단 글씨가 보일 때까지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올려주세요. 위쪽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왔죠? 자, 이제 이걸 잡고 위까지 올립니다. 클릭, 드래그를 하되 Shift를 눌러서 직선으로 움직이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중앙 정도 됐네요.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중간은 그럼 만들어준다고 했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가져다 놓고요.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셔도 돼요. 일단 화면을 딱 맞춰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손바닥으로 맞춰주고요. 위치를 딱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자, 어때요? 올라가죠? 간단하게 만들었죠? 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천천히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5초까지밖에 안 나왔죠? 자, 여기 5초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0초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래쪽에 스크롤바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그러면 뒤쪽이 또 나오죠? 자, 또는 자, 아래쪽 여기 보시면 산이 작은 게 보이고요. 큰 게 보여요. 이 부분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짧아지죠? 자, 이렇게 늘리면 커지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좀 줄였어요. 자, 이제 이 글씨의 길이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를 이 글씨 부분 있죠? 자, 여기에 우측 끝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 화살표가 양옆으로 나와요. 자, 이걸 잡고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주게 되면 옆에 조그만 창이 하나 나오면서 지금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자, 9초 16프레임 쭉 가서 10초까지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보이던 시간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자, 늘리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냥 늘리시면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시게 되면 쭉 올라가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아래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에 가져올 때 5초가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배경 그림도 5초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가 있는 위치라고 했죠. 자, 이게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걸 잡아당겨서 이렇게 끝까지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플레이 해보면 자, 여기까지 올라가고 멈춰요. 자, 왜 멈추죠? 키프레임이 지금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부터 움직임이 끝나는 곳까지만 있죠. 자, 움직임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움직여서 끝났죠.
그 다음은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자, 나는 한 8초까지 움직이고 한 2초 동안 좀 멈춰 있고 싶어요. 자, 그러면 8초까지만 움직여 볼까요? 자, 이미 움직인 거 어떡하죠? 자,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물체예요. 이거 잡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데까지 가져오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직관적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근처에 오면 턱 하고 붙죠. 자, 스냅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위치에 가져갈 때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박스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고요. 키프레임을 잡고 거기에 붙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플레이 합니다. 자, 그러면 글씨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느리죠. 자, 이렇게 해서 6초 해서 8초까지 가면 멈추고 10초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이 타임라인 창 있죠? 이 창 제일 우측에 가면 줄 4개의 버튼이 보여요. 이걸 눌러서 여기서 루프 플레이백이라는 걸 눌러줍니다. 이 루프 플레이백을 해주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쭉 올라가죠. 자, 그래서 8초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자 10초까지 가면 바로 다시 0초부터 다시 플레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SNS나 문자로 간단하게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도 보이게 되겠죠. 자, 멈출게요. 여기 있는 스톱 버튼 누르시면 멈춰지게 되겠죠.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글씨가 올라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보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여기는 좀 안 보이다가 서서히 보이고 싶은 거죠. 일부분만 투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뭘 이용하느냐 하면 마스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활용하게 되면 이 기능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해요. 자, 마스크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마스크도 포토샵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이죠. 이 마스크가 없으면 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포토샵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셔야 되는 가장 기본 기능이고요. 좀 더 고급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 되겠습니다.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이 위에 그림을 하나 더 얹어 볼게요. 자, 이 나무 사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 컨트롤 A 한 다음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컨트롤 V로 붙이도록 할게요. 자, 너무 크죠? 좀 줄입니다. 이렇게 좀 줄이고요. 이것도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 줄였어요. 그래서 이쪽에 갖다 놓을게요. 자, 나는 여기 있는 그림에서 자, 이 나무 부분 있죠? 여기는 보이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가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레이어의 개념을 익힐 때 위에 얹혀있는 순서대로 사진이 얹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위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진을 지금 바닥에 있는 사진 위에 얹어 놓다 보니까 자, 가려서 지금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부분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은 지워주면 되겠죠. 자, 여기 툴 팔레트에 보시면 라쏘 툴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을 아까 할 때 여기는 사각형 선택 툴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동 툴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때는 사각형만 선택돼서 좀 더 정교하게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컨트롤 D.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구역만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라쏘 툴이 되겠습니다. 올가미 툴이라고 해요. 이것은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손을 놓게 되면 놓은 자리와 처음 찍은 자리를 알아서 연결해줘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 이동 툴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딜리트 키로 지울 수도 있죠. 자, 이게 다 가능해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전부 없애줄 거예요. 자, 컨트롤 D 하시고요. 여기 있는 라쏘 툴로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손을 놓으면 선택이 됐죠? 딜리트 해볼게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자, 여기 지워졌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 왜 안 지워지죠? 자, 레이어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얹어놓은 이 부분만 선택해서 지워진 거죠. 자, 여기 눈을 꺼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격자는 뭐라고 그랬죠?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투명 아크릴판인 거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면 지워질 게 없어요. 그죠? 그 위에 사진이 얹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진만 지워지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워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지워지는 거죠. 자, 눈을 다시 켜볼게요. 컨트롤 D.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뚫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대충 하지만 좀 더 정교하게 선택하면 좀 더 정교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둘러싸세요. 그래서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되죠. 문제는 좀 잘못 선택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지워져 버렸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컨트롤 Z,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눌러서 원상복귀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여기만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다 복구가 되죠. 순차적으로 복구가 되니까 중간만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선택을 해서 바꾼 다음 또 여기를 또 해줘야죠. 자, 중간에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잘못했어요. 또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언두로 다시 또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미 작업을 진행을 많이 했으면. 그죠? 자,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자, 마스크는 이 그림에다가 직접적인 뭔가 행동을 가진 않고요. 그 옆에 마스크에다 행동을 가한 다음 그 마스크를 이용해서 뚫어주게 됩니다. 레이어를 보시면 이 아래에 마스크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마스크를 눌러주게 되면 이 레이어 옆에 하얀색 도화지가 하나 더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간에 체인으로 연결돼 있죠. 뭔가 이 두 개가 연계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마스크라고 해요. 이 마스크를 얹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변화 없어요. 이 마스크가 없던 때와 지금 만들었을 때 아무런 그림의 변화가 없죠. 즉, 이 흰색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브러쉬로 이 부분을 한번 까만색으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컬러는 여기서 조절했죠? 자, 여기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 정경색 컬러를 클릭해서 까만색으로 바꿔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옆에 보면 꼬부라진 화살표 보이시죠? 그러면 위와 아래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까만색을 칠해줄 수가 있죠. 자, 아까 배운 브러쉬 팔레트로 들어갈게요. 윈도우에서 브러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너럴 브러쉬 봤었죠? 이 제너럴 브러쉬 보면 브러쉬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요거 볼까요? 하드 라운드 브러쉬. 자, 그 다음 여기에 칠해 볼게요. 까만색으로. 자, 여기다 까만색 칠할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뚫리는 게 아니고 까맣게 칠해지죠? 여기 보시면 어떻죠? 까맣게 칠해졌죠?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브러쉬로 칠하는 곳이 뚫려서 여기 있는 바닥이 보이는 걸 원합니다. 즉, 딜리트로 지운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는 여기 있는 그림 말고요. 그 옆에 마스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마스크 옆에 테두리가 생깁니다. 자, 하얀색 꺽쇠 테두리가 있죠? 자, 이걸 눌러보시면 여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꺽쇠 테두리가 있는 곳이 선택된 거예요. 자, 저는 마스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 까만색으로 칠을 해볼게요. 어때요? 뚫려요. 바닥이 보이죠? 자,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에 손을 띄고 마스크를 봅니다. 자, 어때요? 여기 까만색으로 칠해졌죠? 자,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아까 우리가 마스크를 여기 있는 이 마스크 버튼으로 생성을 했을 때 하얀색은 이 그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 마스크에다가 까만색을 칠했더니
마치 지워진 것처럼 뚫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보여요? 바닥이 보이는 거죠. 즉, 마스크에서 까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가 보이고요. 하얀 부분은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하얀색 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원래 없기 때문에 하얀색이라도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하얀색이 있으니까 얘가 나와요. 하지만 거기에 까만색을 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뚫려서 아래가 보이는 거죠. 자, 이 까만색으로 칠한 부분은 잠시 가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원상복귀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또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언두나 이런 기능 필요 없이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없애거나 다시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마스크가 없으면 작업이 안 돼요. 반드시 마스크는 익숙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까만색을 위로 올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긴 해요. 하는데 어때요? 너무 티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는 다시 또 흰색으로 칠해 주겠습니다. 자, 이거 칠할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다 칠하는 게 아니죠. 항상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칠해도 원본 그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꼭 명심하세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마스크에 까만색으로 칠하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뚫렸죠? 하얀색으로 칠하면 어때요? 아무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중간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 단계는 까만색으로 갈수록 투명해지는 거고요. 뚫리는 거고, 흰색으로 갈수록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이 오페시티 기능 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페시티 이 그림에다가 줘볼게요. 이 그림의 오페시티가 먹으면 점점 어떻게 되죠? 투명하게 되죠. 그렇죠? 네, 이 기능이 까만색과 하얀색의 컬러 차이로 인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로 한번 칠해 볼게요. 지금 여기 까만색 칠했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좀 더 진한 회색, 까만색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칠했어요. 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좀 더 밝은 회색 쪽으로 칠해 볼게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이번에는 좀 더 밝은 회색 쪽으로 칠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좀 더 밝은 회색 쪽으로 칠해 봅니다. 이렇게. 자,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지고 이쪽으로 올수록 불투명해지는 거죠. 자, 이게 비슷해서 잘 안 느껴지시면 이걸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림을 움직일 거죠. 마스크가 아니죠. 자, 이 그림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여기서는 선명하게 뚫려 보이지만 자, 이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기 있는 까만색의 진하기에 따라서 투명도가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섞이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지울게요, 일단. 그림만 보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안 보이니까 지우기가 좀 힘들죠. 자, 그럴 때는 키보드에 Al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마스크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깥에 있다가 마스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보이죠? 자, 이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우세요. 딜리트.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워지죠? 해제. 자, 그러면 마스크 깔끔하게 만들었죠? 자, 다시 레이어 눌러줍니다. 자, 원래대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브러쉬를 열어줍니다. 자, 여기 툴 팔레트에서 브러쉬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 또 윈도우에서 브러쉬 열어야 되는데 귀찮아요. 자, 그때는 이 브러쉬를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컨트롤 패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툴을 선택을 해도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 계속 바뀌어요. 그 툴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브러쉬를 누르면 브러쉬에 대한 세부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브러쉬 모양 옆에 이 부분 눌러주면 브러쉬의 사이즈, 종류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거는 브러쉬 팔레트 열었을 때와 똑같죠? 자, 여기서 하드 라운드죠. 경계 부분이 딱 끊어집니다. 이거 말고요. 그 아래 보면 소프트 라운드라고 나옵니다. 경계 부분이 되게 부드럽네요. 이거 선택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가져가고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세요. 너무 작아요. 자, 그 다음 사이즈 올려줍니다. 좀 더 올려줄까요? 자, 좀 커졌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메뉴바 부분 클릭해 주시면 없어지죠? 자, 여기서 레이어에 마스크 선택하고요. 자, 똑같이 까만색 선택하고요. 여기를 칠해 볼게요. 자, 지금 경계선이 어떻게 되죠? 경계선이 부드러워지죠. 자, 그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Alt키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까만색은 완전히 뚫리고 하얀색은 이 그림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따라서 서서히 뚫리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경계 부분이 뿌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점점 불투명해지거나 투명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칠을 해주면 들어가 보면 경계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합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칠을 해서 지워주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싹 지워줄게요. 그래서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그림과 이렇게 합성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때요? 쉽죠? 자, 여러분이 원리를 얼만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은 기본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면 나중에 자유자재로 뭔가를 바꾸거나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울 때도 쉽게 배우게 되지만 기초가 부족하면 나중에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또 새로 배워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것들은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 만드는데도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애니메이션 만들던 곳에 들어갑니다. 자, 애니메이션 만들던 곳에 다시 왔어요. 자, 레이어는 이쪽에 가져다 놓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게 되는데 자, 이 아래쪽은 좀 안 보이다가 서서히 보이는 식으로 올라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글씨에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자, 글씨가 보이는 것은 무슨 색이에요? 마스크에서 자, 뭐였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보이려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이게 뚫리려면 까만색. 뚫리면 아래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씨가 보이려면 무슨 색? 화이트. 글씨가 뚫리려면 까만색이죠. 자, 여기에 마스크를 씌우세요. 일단 하얀색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가 다 보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까만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클릭 드래그해서 까만색으로 칠했습니다. 없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까만색이 나왔죠? 까만색은 뚫린다고 그랬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가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던 글씨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훨씬 자연스럽죠? 자, 근데 이 구역이 너무 짧죠? 저 구역을 좀 넓게 잡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계 부분 자, Alt키 누르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 색이 변하는 경계 부분이 좀 더 넓어지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브러쉬 사이즈가 더 커지면 됩니다. 자, 여기 브러쉬 누르고요. 사이즈를 더 키울게요. 이만큼. 그러면 경계 부분이 좀 더 넓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칠해 보겠습니다.
경계부분이 좀 넓어졌죠?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자, 다시 해볼까요? 올라가면 좀 더 부드럽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가 애니메이션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원리만 알면 얼마든지 응용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글씨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스크는 이쪽에다 칠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글씨 움직임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어떻게 줘요? 자, 처음에 있는 위치가 여기였죠. 자, 이거를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선택하고요. 자, 안 보여서 잡을 수 없다고 그랬죠? 자, 키보드의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때는 항상 무슨 툴? 무브 툴이에요. 이 툴이 선택돼야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 키보드 화살표를 눌러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무브 툴로 이쪽에다 옮겨 놓을게요. 됐죠? 자, 그 다음 아까 끝나는 부분에 어디였어요? 8초였죠. 자, 요거 눌러주세요. 선택돼 있죠?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부분 만들지 않았는데 얘가 알아서 움직여요. 왜 이럴까요? 자, 아까 우리가 끝나는 부분 위치를 어떻게 잡았죠? 여기에 잡았죠. 시작 부분은 아래에다 잡았죠. 시작 부분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쨌든 마지막 위치와 시작 위치만 잡아준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위치는 어차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시작 위치만 바꿔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스크 어떻게 됐어요? 삐뚤어져 버렸죠? 자, 그러면 이 마스크 다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다 또 칠해주면 되는 거죠. Alt키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지워놓고요. 자, 여기 마스크 선택돼 있어야죠. 자, 그 다음 브러쉬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간단하죠? 여러분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 글씨가 쭉 올라와요. 올라와서 잠시 멈췄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것도 재밌겠죠? 자,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한 5초까지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5초. 자, 그러면 이 글씨가 5초 동안 올라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5초부터 7초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10초 동안 빠져나갈 건데 지금 5초 동안 나오고 5초부터 7초, 그러니까 3초 만에 빠져나가니까 너무 빠르죠. 이걸 조금 더 늘릴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는 앞에 5초, 끝에 5초, 정지해 있는 건 2초니까 12초가 되면 되겠죠. 쭉 느려서 12초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멈춰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움직일 거죠. 항상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죠. 자, 지금 여기에 움직이는 시작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끝났고 여기서부터 계속 있다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죠. 그러면 뭐 있어야 돼요? 키프레임. 키프레임은 자, 이쪽에 있는 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 버튼 눌러주게 되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가져다 놓고요. 자, 또 없어졌죠. 왜 그래요? 이번에도 여기 있는 그림 당겨줘야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오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버튼 눌러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 위로 올리면 됩니다. 자, Shift 눌러서 직선으로 올라가게 할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텍스트를 움직이니까 얘도 같이 움직이죠. 왜 그래요? 둘이 체인으로 연결돼서 그래요. 자, 다시 칠해 줄게요. 그러면 자, Alt키 누르고 들어가서 자, 선택 툴 사각형으로 전체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해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브러쉬로 또 칠해 줄게요. 여기에 클릭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또 클릭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게 점점 보이면서 올라간 다음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동안 여러분이 SNS나 이런 걸로 많이 보던 단순하고 촌스러운 이런 애니메이션보다는 훨씬 세련되고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본인이 찍은 걸로 이용하셔서 좀 더 의미 있는 이런 안부 문자나 경조사 문자를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악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별게 다 되죠? 음악도 넣고 애니메이션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악 파일을 들고 와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 오디오 트랙이라고 있죠? 이 오디오 트랙에 보면 자, 여기 음표 버튼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고요. 여기서 Add Audio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mp3 음악 아무거나 얹으시면 돼요. 자, 이 선택하시고요.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는 12초로 잡았는데 음악은 굉장히 깁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확대 축소를 이용을 해서 좀 축소를 해보게 되면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데 음악은 여기까지가 있죠. 자, 음악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일단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죠. 어떤 부분을 쓸지. 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 영상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전주 부분만 나오고 마니까 적당한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거는 플레이 버튼 눌러서 들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간 정도 플레이 헤드를 가져다 놓고 플레이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쪽에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플레이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플레이 할 것이다. 그러면 자, 앞에 부분은 필요 없죠. 여기를 잡고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붙입니다. 자, 여기 스냅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앞으로 자동으로 가서 붙어버려요. 자, 아시겠죠? 우리가 따로 뭐 자르고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알아서 제일 앞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자,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끝부분을 잡아서 여기에 맞춰주겠죠.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쭉 확대를 하고요. 여기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음악이 나오면서 플레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음악이 처음부터 소리가 갑자기 나고 끝날 때 음악이 가다가 갑자기 끊어져 버리면 왠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자, 앞에서는 서서히 음악이 커지면서 쭉 플레이 되다가 끝부분은 서서히 작아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음악 트랙에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자, 여기 얹혀 있는 건 전부 트랙이라고 불러요. 자, 우측 버튼 클릭하면 볼륨과 페이드 인 아웃이 있죠. 페이드 인은 도입부에 서서히 커지는 게 되겠고요. 페이드 아웃은 끝나는 부분에 서서히 작아지는 게 됩니다. 자, 시간을 한 2초 정도씩 잡아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볼륨도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가 커졌죠? 끝에서는 작아집니다. 예, 다 됐네요. 자, 멋지게 나왔죠? 예,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파일에서 세이브 하게 되면 어디로 저장될까요? 포토샵 PSD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포토샵 PSD 파일은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이 모든 정보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일이 되겠죠. 자, 이 포토샵 PSD로 꼭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죠. 자, 이것은 이 포토샵 파일이고요. 우리는 뭘로 만들어야 되죠? 이것을 뭐 SNS나 카톡, 문자 이런 걸로 보낼 영상 파일로 만들어야죠. MP4 파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PSD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PSD는 저장해 놓으셔야 돼요.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줄 4개 버튼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렌더 비디오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렌더 비디오가 나오고요. 어디에 저장할지 나오죠. 자, 데스크탑에 지금 폴더 하나 있죠. 자, 데스크탑에 있는 포토카드라는 폴더죠. 자, 이것은 PSD가 저장된 파일 경로와 같은 곳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 지정해줘야죠. 1080으로 처음에 우리 할 때 만들었었잖아요. 자, 그 다음 프리셋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걸로 저장을 할지예요. 자, 눌러보시게 되면 안드로이드 폰, 720, 1080, 아이폰, 뭐 HD, NTSC, 유튜브용 여러 가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로우 퀄리티, 미디움, 하이 퀄리티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하이 퀄리티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프레임 레이트 30프레임이죠. 자, 우리가 처음 할 때 1초를 30개로 나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30프레임인데 이거는 약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크면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이 포토샵 영상은 한 10초에서 12, 3초 이상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용량이 커지고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만 작업을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포맷 H.264죠. 이거 눌러보시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 H.264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MP4 방식이 되겠어요. 아무 데서나 플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렌더 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서 비디오로 저장이 되게 되겠죠. 자, 끝났네요. 자, 그러면 줄이고, 자, 그 다음 여기 포토카드라는 폴더 아까 여기 저장했죠? 자, 요거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에 저장이 돼 있네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나오죠? 이거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해서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저장하는 것은 영상의 끝에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이런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 다음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 스타워즈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딴딴딴 하면서 자, 글씨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이 나오죠? 자,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 것은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스마트 레이어를 활용을 해야 돼서 그래요. 이 스마트 레이어도 많이 활용되는 거니까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자, 또 뉴 파일 들어갑니다. 자,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모바일 눌러주시고요. 요 사이즈를 우리가 아까 안드로이드 이용을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죠. 똑같이 1080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트 모드 끄시고요. 크리에이트 합니다. 자, 여기 하나 나왔네요. 자, 이 스타워즈 글씨같이 이렇게 쭉 날아가려면 일단 배경이 밤하늘 배경이면 좋겠죠. 자, 그래서 밤하늘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밤하늘 배경 사진을 구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전체에 까만색을 채우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 컬러가 까만색과 하얀색이에요. 누르시면 정경색, 까만색, 배경색, 하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까만색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정경색 컬러를 여기에 넣어주는 단축키는 Alt Delete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색이 여기에 들어가요. 배경색을 넣는 건 그럼 뭘까요? Alt 말고 또 뭐 있죠? Ctrl Delete. 자, 키보드에 Alt Delete, Ctrl Delete 잘 기억하세요. 자, Alt Delete 눌러서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별을 이렇게 만들 텐데요. 자, 별은 뭐예요? 하얀색 점으로 보이죠? 점으로 뿌려줄 겁니다. 뭘 이용할까요?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배웠다시피 여기다 바로 뿌려버리면 나중에 수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어를 만드는 거죠.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새로 만든 빈 레이어 위에다가 뿌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옮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다 뿌려줄 텐데, 자, 브러쉬를 누르고 우리가 좀 전에 이용을 했던 이 팔레트를 열게 되면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면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브러쉬 세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브러쉬가 있고 브러쉬 세팅이 있죠. 브러쉬 세팅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나오게 되는데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인 모양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누르고요. 이제 흩어진 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사이즈를 좀 줄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줄여주세요. 자, 그 다음 포토샵은 선이 나오는 것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점들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점들 사이의 간격이 스페이싱이에요. 이렇게 주시면 점들 사이에 간격이 넓어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점 사이 간격을 늘려줍니다. 자, 적당히 늘려줄게요. 자, 그 다음 하드니스라고 있죠. 여기 경계 부분이 딱 떨어지느냐 뿌여냐, 이걸 말하죠. 뿌옇죠? 딱 떨어지죠? 자, 뿌옇게 만들게요. 자, 하드니스 0 만들고요. 스페이싱 간격을 넓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쉐입 다이나믹스라는 데를 들어가세요. 여기서 사이즈를 좀 변화를 줄 거예요. 사이즈 지터란 사이즈의 변화값이에요. 이 사이즈의 변화값을 줍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올리게 되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미니멈 제일 작은 거를 얼마로 할지 0%에서부터 75%에서 바뀌는 거예요. 적당히 조절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이게 퍼뜨려 주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점들이 이어져서 그려지는데 이 스캐터링을 누르게 되면 점들이 이렇게 퍼져요. 그렇죠? 모여 있다가 퍼지죠? 자, 스캐터를 없앴다가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번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보스 엑시스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는, 자, 보스 엑시스를 끄면 위아래로만 퍼지고요. 이걸 키게 되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이 퍼지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컨트롤 Z 누르고요. 자, 그 다음 카운트를 올리게 되면 개수가 많아지죠? 자,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카운트 지토를 줄 수가 있는데, 자, 이 카운트 지토는 최대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건 다 됐어요. 이제 여기다가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뿌려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버리면 일렬로 나와서 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살짝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별이 뿌려진 것 같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쭉 밤하늘에 별이 있는 것 같이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클릭 해서 조금씩만 드래그 해줍니다. 길게 드래그하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빈 곳을 좀 균일하게 채워주죠. 그러면 이렇게 별빛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그 대신 사이즈 지터를 이용을 해서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해야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너무 길게 끌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물론 일부러 쭉 끌어서 효과를 보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공을 많이 들일수록 결과물이 더 이쁘고 잘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뿌려졌어요. 자, 밤하늘 모양 만들었어요. 자, 어때요? 그럴듯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별 레이어는 꺼보면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여기다 좀 더 뿌려줄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레이어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자, 타입2 누르고요. 텍스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썼어요. 이 텍스트가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쭉 지나가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를 왜곡을 시켜야 돼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에 얹혀있는 어떤 물체든 전부 왜곡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그 메뉴가 에디트에 가면 트랜스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 트랜스폼, 퍼스펙티브, 워프에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안 보이죠.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만 보이죠. 자,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글씨를 썼어요. 뭘로 썼죠? 폰트로 썼죠. 이것은 그림이 아닙니다. 글씨죠. 이 글씨는 변경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하면 그림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림으로 만들어 줬을 때의 단점은 더 이상 글씨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타입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 레스터라이즈 타입 레이어라고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이 폰트로 된 글씨를 그림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T자로 된 글씨 레이어죠. 자, 레스터라이즈 타입 레이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투명 아크릴판 보이는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제 이것은 글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타입 레이어 선택을 하고 아무리 가져가도 자, 어때요? 점선으로밖에 안 나와요. I자 커서 옆에, 그죠? 타입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을 하려면 불가능하죠. 새로 다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스마트 레이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스마트 레이어라는 것은 이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안 나와요. 아이콘 말고 이 아이콘 옆에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에 아무데나 우측 버튼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onvert to Smart Object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글씨가 아니네요. 아까하고 똑같죠? 자, 근데 아까는 이렇게 하면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나요? 자,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아이콘 옆에 무슨 모양이 하나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찰흙으로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 찰흙에다가 바로 변형을 가해버리면 이걸 다시 원상복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이렇게 찰흙으로 만든 것을 겉에 보자기로 하나 싸는 겁니다. 자, 이 보자기로 싼 다음에 이 보자기에다가 변형을 가하는 거예요. 자, 이 보자기에다 변형을 가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변형이 가해져요. 자, 그런데 이 보자기를 벗기고 이 안에 걸 꺼내면 이 안에 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일종의 가상의 보자기로 덮어서 여기에다가 변형을 주고 안에 있는 물체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지금 이것은 한번 보자기로 싸준 거예요. 자, 이 스마트 오브젝트 안에는 원래 우리가 썼던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 그래서 뭔가 변형을 주고자 할 때 이 자체에다가 변형을 가해버리면 나중에 돌아갈 수가 없을 경우 이 위에 하나를 싸서 그거에다가 변형을 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전혀 변형이 안 되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게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 오브젝트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저장 안 했잖아요. 저장을 해야지만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 오브젝트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저장부터 해주도록 하세요. 자, 세이브 한 다음에 자, 포토카드 2라고 한번 써볼게요. 저장합니다. 자, 저장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하나 또 나왔네요. 그쵸? 자, 이건 뭡니까? 이것은 자, 원래 우리가 작업하던 파일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보자기로 이렇게 둘러쌌다고 그랬죠. 그걸 풀고 지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바탕이 어때요? 비어있다는 격자로 나오죠. 자, 이러면 헷갈리죠. 자, 그러니까 일단 구별이 잘 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를 좀 알아보기 쉬운 걸로 일단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야 보시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버튼을 눌러서 뒤로 돌아가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작업하던 파일이고요. 이것은 스마트 오브젝트예요. 자, 원래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하던 것은 확장자가 PSD라고 붙고요. 지금 스마트 오브젝트는 PSB라고 붙습니다. 차이점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원래 파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을 이제 왜곡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디트에 가시면 트랜스폼 들어가시면 다 뜨죠. 자, 이제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걸 글씨로 인식을 안 하고 그림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포토샵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기로 둘러싼 거를 얹었기 때문에 얘는 글씨인지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자, 그 다음 퍼스펙티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줄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옆으로 좀 늘립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이렇게 늘려줄게요. 자,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퍼스펙티브. 자, 잡았습니다. 좀 더 줄여줄까요? 이렇게. 자, 좀 더 늘리고요. 옆으로. 자, 그래야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자, 다 됐죠? 그러면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글씨가. 자,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앞쪽은 커지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크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이 글씨가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든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아래서부터 그냥 위로 올라가게 바꿔요. 이 글씨가 아래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금방 만든 여기서 이 틀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 배운 거하고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크리에이트 비디오 타임라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처음으로 가져다 놓고요. 자, 여기 글씨 써있는 트랙에 화살표 눌러서 트랜스폼에 스톱워치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완전히 보이지 않게 내려놓고요. 세부적인 조절은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화살표 키로 조정해서 위치 잡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헤드를 제일 끝으로 움직여 놓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텍스트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보이지 않아서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또 키보드 화살표 위쪽 키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 이걸 잡고 위쪽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Shift 눌러서 이쪽으로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잡고 올려서 완전히 바깥쪽으로 뺍니다. 자, 지금 글씨 색이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갔네요. 자, 근데 이건 어차피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하얀색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완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씨 색을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변형을 주면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의 상태, 그 상태에서 바뀌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이 스마트 오브젝트 안에서 변형을 해줬을 때는 세이브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딴 데 또 세이브 하시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포토샵 폴더 안에 얘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PSB 파일로 따로 알아서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파일에서 세이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텍스트 색을 바꿔줄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컬러를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오케이 해줍니다. 자, 다 바뀌었죠? 자, 그 다음 포토샵 파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바뀌었죠? 자, 지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따로 주지 않았지만 이미 스마트 오브젝트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그죠? 자, 여러분이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이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을 주지 않았는데도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떡국떡 아시죠? 예, 그거 만드는 가래떡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 만드는 기계를 봤는데요. 자, 이렇게 원으로 된 쇠로 된 자, 이런 통 안에 떡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덩어리 떡을 넣더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가래떡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원리가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퍼스펙티브를 이용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죠.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글씨를 스마트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임을 주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틀 속으로 글씨가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 모양대로 왜곡이 돼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가래떡 만드는 기계 있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고요. 그 안에 여기 있는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대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음악은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얼마든지 다양하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안녕하세요는 미리 보이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안녕하세요 글씨를 스마트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서 좀 더 아래로 빼주면 돼요. 이게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예, 요걸 좀 더 아래로 빼줍니다. 키보드 화살표로 아래쪽으로 쭉 뺄게요. 자, 그 다음 가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위쪽으로 좀 더 빼줄게요. 자, 그러면 자,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죠? 자, 이거 다시 세이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완전히 없다가 글씨가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똑같이 렌더링을 걸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 타임라인 우측 상단 줄 4개의 메뉴 누르시고요. 여기서 렌더 비디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H.264 놓고요. 위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퀄리티 지정을 한 다음 렌더만 눌러주시면 바로 렌더링이 되겠죠. 자, 렌더링 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자, 다 끝났습니다. 닫아보시면 여기 포토카드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USB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 있는 탐색기 여시고요. 자, 여기서 스마트폰 선택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DCIM 폴더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방 우리가 만든 이 두 개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는 15.7메가고요. 자, 하나는 6.7메가죠. 자, 아무래도 사진이 있는 게 좀 더 용량을 크게 차지합니다. 자, 이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누르고 또 하나 선택한 다음 클릭 드래그해서 카메라 안에다 넣어줍니다. 자, 그럼 복사 다 됐죠? 자, 스마트폰 열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에 갤러리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만든 거 2개 나와 있습니다. 자, 터치해 보시면 자,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음악까지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속도가 지금 좀 빠르죠? 12초고 요거는 5초인데 5초가 좀 빠르죠? 이건 조금 더 길게 잡아주시면 더 부드럽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카톡 실행하신 다음에 자, 원하는 사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앨범에 있는 이 2가지 선택을 해서 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상대편 스마트폰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어요. 플레이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해주시면 자, 어때요? 아주 멋지게 플레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받는 상대편이 깜짝 놀랄 거예요.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거나 간단하게 여러 가지 앱들로 만드는 것은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을 하면 멋진 이런 영상을 얼마든지 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만 멋진 사진을 고르시고요. 아이디어만 있으시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포토샵의 기능들은 무조건 익숙하게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기능만 제대로 익혀 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중급, 고급 가시더라도 탄탄한 기본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포토샵은 배워두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포토샵도 익히시면서 가까운 분들에게 안부 인사나 명절이나 경조사 같은 때 카드를 보내는 것도 이런 식으로서 만들어 보내시면 상대편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